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이번에 제가 중동전 책을 출간하게 돼서 책 소개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채널보다 훨씬 더 그 구독자도 많으신 두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그 임용환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두 선생의 역사공장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역사 스토리텔러 두 선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박사님이랑 같이 찍었던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제 지인들도 그렇고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도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이런 영상을 좀 자주 좀 올려라. 나는 너보다 이명환 박사님 영상이 더 재밌는데 좀 많이 좀 올려달라고 지인도 연락이 와서 같이 할 만큼 굉장히 정말 반응이 좋았는데요. 사실은 뭘 하나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좀 내가 펑크를 내서 죄송한데 영원히 취소한 건 아니고 사정상 조금 이제 보류한 게 지금 자꾸 밀리고 있는 거니까 내 일생에 밀리고 있는 일이 한두 개야 말이지. 지금 이번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두 선생으로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박사님의 신간이죠. 중동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궁금한 게 왜 중동 전쟁을 쓰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세계전쟁사를 쓰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사나 1차 대전 같은 경우는 워낙 나온 책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항상 책 쓸 때는 남의 책 짜집기 해가지고 쓰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사료를 보고 쓰는데 문제는 이제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워낙 원사료들도 방대하고 전문 연구가 아니면 힘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정하고 맞는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한 게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서 많이 빈 게 뭔가 봤더니 중동전쟁이더라고요. 관심도 많고 그리고 중동은 지금도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맞습니다. 뭐 지금 월드컵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빈살만 왕세자가 다녀가서 네옴시티 갖고 난리가 났었고 그만큼 중동이 우리하고 진짜 관련이 깊죠. 그리고 사실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5.1달러가 엄청난 공헌을 했고 또 우리는 중동전 나거나 오일 문제가 하나의 트라우마고 사실 5.1달러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은 우리 한국의 70년대 고도 성장에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보다 그 오일 쇼크가 줬던 그 공포감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오일 덕을 봤죠. 그렇죠. 자동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원유를 사서 정유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정유에서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에서도 관심 많고 그래서 중동 전쟁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해서 책을 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번 시간에 다룰 이야기들은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동에서 서쪽에 있는 이집트부터 시리아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저는 그 박사님 책을 중동 전쟁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구나라고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미국과 워낙 가깝다 보니 미국의 시각으로 그리고 그 미국의 시각이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이 중동 지역을 바라보는 뭔가 다 극단적일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어떤 선입견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실제로 그 많은 자료들이나 뭐 뉴스나 기사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접혀져 있는데 나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고 그냥 아예 제3자적인 시각으로 좀 이 중동 전쟁과 이 중동의 역사를 좀 다뤄보고 싶다라는 글귀를 제가 보고 되게 재밌게 읽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읽고 있고 1948년부터 1973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일어나는 중동 전쟁에 대해서 이명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난 4차례의 전쟁을 우리가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이제 독립하기 전에는 영국령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현재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불리는데 이 지역이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서 제일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거기 토백이인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토박이가 아니라 저쪽에서 흘러들어온 사람이 된 거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어쨌든 2000년 동안 떠내 있었으니까 서구 세력과 뭐 소련 또 중동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것도 절반이지만은 그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이란 자체가 어디를 정복하고 이런 데가 아니고 중동 세계가 하나의 제국이 만들어질 때 늘 북쪽에 시리아, 이라크
또는 뭐 터키 쪽에서 그렇죠. 그쪽 세력이 커지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두 세력이 팽창하면 딱 만나는 데가 항상 팔레스타인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팔레스타인을 뚫리면 이집트가 정복당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지리적으로 봐도 기본적으로 중동의 중심, 이제 지금은 사우디나 이란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지역, 그 문명 세계와 이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요 양대 축이 항상 만나면 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전투를 하더라고요. 항상 이 지역이 중동 양대 축의 가운데에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싸고 있는 두 나라, 현재도 있는 이집트와 시리아도 자가 서로 맹주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전쟁 안에는 사실은 세 개의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냉전 체제나 석유를 둘러싼 그렇죠. 여기에 이제 중동의 기반을 가지려는 이쪽 저쪽 다 포함해서 외부 세력들, 아랍의 패권주의, 북왕국, 남왕국, 이집트와 시리아, 그렇죠. 이라크 이 갈등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의 남북 패자들의 생패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독립전쟁. 이게 제가 이런 말하기 좀 죄송한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여기 안 생겼어요. 안 생기고 오스만 제국 망할 때 팔레스타인이 독립했다라면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안 났을까?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났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 팔레스타인도 똑같은 갈등을 겪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없는 세상에서 중동의 패권을 두고 더 격렬한 전쟁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전쟁이 더 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나라들이 붙었을 수가 있잖아요. 시리아와 그렇죠. 이집트 이 지역은 정말 전쟁이 없기가 힘든 지역 중에 하나예요. 우선 이 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는 결국에는 뭐 2차 세계대전이 종료하고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많이 건너도 오고 실제로 그 이전부터도 이미 맞섰는데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자기 고향을 잃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00년 이후에도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특히나 경제적 지위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나라까지 2000년 만에 건국할 수 있었던 그 뭐 원동력? 아니면 그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2000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싶을 정도로 뭐 정말 희한하게 돼서 유대인들은 유럽의 방랑족이 됐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땅을 안 줘요. 토지 소유권을 안 주고. 유대인들 탓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자기네 종교가 가진 정체성 때문에 꿋꿋하게 버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에 이제 고리대금업 같은 거를 카톨릭 국가에서 못하게 하니까 이걸 유대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에서 상업을 억제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는 유럽이라는 데는 정말 다인종 국가고 나라가 쪼개져 있으니까 누구한테다 앵겨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이라든가 뭐 그 안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자본주의 시대가 되니까 돈이 되고 그렇죠. 이거 어느 날 돈이 권력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 갑자기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 뭐랄까 금융 이런저런 꽉 쥐게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제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게고 정확하게 언제부터였죠? 이게 1차 세계대전 이후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1차 대전 전에 그 유명한 드레푸스 사건이라고 그렇죠. 그 사건 추진했던 헤르출이라는 천하 한량이 드레푸스 사건 보다가 이제 갑자기 유대인의 정체성이라든가 유대인 문제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 국가 모아서 유대 국가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걸 하게 됩니다. 몇백만 명이 와 살아.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 지역에서 난민으로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 도시도 있어요. 이 도시 떼달라고 지금 매일 시위하는 이슬람 도시로 따로 아예 자치 도시로 만들어달라. 유럽에도 지금 어디 있어. 매일 시위하고 있대요 거기에.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항상 누가 나쁘다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건 인간이라는 게 어떤 환경이 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렇죠. 이걸 배우자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헤르츠는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기술자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투자하고 또 빈민들도 있고 하니까 모아서 유대인의 국가를 어디 하나 만들자.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낭만적이어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이 제일 예쁘다는 도시 참 약간 오페라 이런 거 좋아하던 사람이라 한량이다 보니까
그래서 베니스 맞아요. 이제 베네치아를 만들려고 막 그랬는데 네. 하여간 이게 이렇게 환상으로 시작한 거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시온주의 운동이 되고 그렇죠. 그게 결집을 하게 되니까 아무도 땅을 안 떼주려고 하다 보니 중동 원래 고향이었던 결국 자기 고향으로 간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가 팔레스타인도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죠. 원래 이게 오스만 지배하에 있었고, 아까 말한 이런 구조 때문에 여기 독립을 못하고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인들도 오랫동안 나라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정체성의 문제, 그러니까 조직적 대응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했고, 나중에 이제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면서 국가 설립 운동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많지는 않지만 유격대 조직해서 연합군촌에 들어가서 그렇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은 되려 그런 거 못하고 그래서 오스만 쪽에도 독일하고 붙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반대로 저쪽에 붙게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반대하는 세력, 팔레스타인 세력들은 히틀러한테 붙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또 나중에 치명타가 되고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를 몰랐던 것이 이제 국가를 모르고 국제 정세를 모르고 첨단 자본주의 근대 사회의 적응력이 가장 뛰어나고 직업군을 갖추고 있고 국가라는 것은 러시아부터 영국, 프랑스까지 다 경험하고 사회주의, 자본주의까지도 투철하게 무장했던 유대인과 어떻게 보면 오스만 제국 안에서도 가장 고립되고 낙후하고 농농민으로 조용히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과의 싸움이 이제 벌어지니까 팔레스타인 쪽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중동 전쟁의 부제가 그거더라고요. 전쟁이 끝나면 이제 정치가 시작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냥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긴 덕분에 이제 뭐 이스라엘이 건국됐다라고 하지만 저 책에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인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회 조직이나 정치 조직들이 안정되게 해서 그들 나름의 계속 방향성을 찾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워낙 오랜 기간 이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오스만 제국 안에 들어가 있고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도 감각이 좀 부족했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 독립을 위하거나 뭔가 건국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정말 아직 좀 지리멸렬한 모습들을 보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중동의 정치 전쟁에서부터 이 팔레스타인들이 조금 밀렸던 게 아닌가. 그렇죠. 이게 어차피 세워놓은 나라를 뺏은 게 아니라 나라가 없어졌던 지역에서 이제 나라가 독립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국가 건설 능력이라든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참 순박했던 거죠. 그렇죠.